네, 그러면 이제 오늘 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멀티모달 모델로 그 코스트 오브 모탈리티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있어가지고 이제 메디슨에서의 멀티모달이란 게 이제 어떤 게 있고 또 이제 그 기존에 얘기하던 뭐 텍스트 이미지 멀티모달이나 이런 거에 대해 비해서는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작년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피지션 프로그래머 부트캠프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그 뭐 이경이나 아니면은 그 목 뒤쪽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앱을 만들었었는데요. 이제 뭐 최종 모델을 저희가 반영을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 중에 원래 하려고 생각을 했었던 게 이제 이 인후염이 있을 때 이게 뭐 박테리아에 의한 건지 아니면 바이러스에 의한 건지 그거를 감별해주는 그 센터 스코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에이지나 아니면은 그뭐 템퍼레처 거기다가 뭐 다른 이제 클리니컬 팩터를 넣고 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이제 서비컬 림프노드나 아니면 엑스데이스나 스웰링 같은 그 목 뒤쪽에 사진 소견이 들어간 게 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 톤실 사진만 찍어가지고 이제 그걸로 클래시피케이션 이제 최종 모델에서 했었었지만 원래는 이제 그걸 이 항목의 하나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제 그 에이지랑 같이 이제 스코어를 매겨가지고 그렇게 노벨티를 찾으려고 했었었던 게 이제 원래 저의 설계였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저희가 이미지도 넣었었고 거기다 뭐 에이지나 뭐 템퍼레처 같은 클리니컬 베리어블도 넣었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을 멀티모달로 한 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이게 그 최종적으로 보면은 좀 멀티모달 모델의 이제 좀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거에서 관심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 지금은 아예 그냥 그 이미지에다가 그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까지 전부 다 넣어가지고 뭐 그걸 사용해가지고 포스트 오퍼레이티브 모탈리티를 좀 추정을 해보자 이런 모델을 만들고 있는데 일단 그래서 멀티모달이란 게 결국 뭐 여러 가지의 모달리티, 그러니까 이미지도 사실은 엑스레이랑 뭐 CT랑 MRI랑 여러 가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거기다가 이미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EKG 같은 타임 시리즈 데이터도 있고, 뭐 에이지나 아니면 젠더 같은 클리니컬 베리애블도 있고, 아니면 랩 수치 같은 것도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하나하나의 모달리티가 되고, 그거를 그러면 이제 그냥 바로 이렇게 딱이 접붙이기 해가지고 모델을 바로 무식하게 돌려버리면은 그게 잘 돌아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결과는 사실 은근히 잘 나오는 것 같긴 하지만 그 이미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조금 더 변환을 해주기 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클립이라는 방법이고 이제 예전에 김은영 선생님 발표에서도 잠깐 다룬 적이 있었었는데 그, 그 이미지에서 나온 컨텍스트 팩터랑 그 텍스트에서 나온 컨텍스트 팩터랑 좀 싱크로나이제이션 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라스티브 러닝이라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텍스트에 임베딩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게 컨텍스트 벡터로 나왔을 때 그러면 이제 저희가 그 임베딩된 공간을 생각을 했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나무랑 식물 같은 거는 굉장히 비슷한 단어니까 붙어 있어야 될 거고, 뭐 나무랑 논문이랑 단어라고 하면은 그 나무랑 논문은 사실 굉장히 먼 단어니까 또 이제 그 벡터 공간상에서 멀리 있어야 될 텐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제 가까워야 할 것들을 가깝게 하고 멀어야 할 것들을 멀게 해주는 게 컨스트럭티브 러닝의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텍스트랑 이미지에 대해서 똑같이 이제 저희가 개 사진을 넣으면은 그 텍스트 쪽에서는 뭐 this image is a dog가 매치가 되고 이런 그 컨텍스트 벡터를 각각의 이미지에 대해서 넣었고 각각의 텍스트에 대해서 넣었을 때 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면은 그게 1에 가까워지는 값이 되도록 하는 게 클립의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래서 텍스트 인코더에서 그 나왔던 컨텍스트 벡터랑 이미지 인코더에서 나온 컨텍스트 벡터 이거 두 개를 각각을 이제 내적을 해가지고 그 시밀러리티를 봤을 때 어쨌든 간에 텍스트랑 이미지가 일치를 했을 때 이 값들이 1에 가깝게 나오는 게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이제 컨트라스티브 트레이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개사진을 넣었을 때 a photo of a 뭐 dog가 되면은 여기서 내적을 했을 때 이제 T3가 가장 이 아이언과 적합한 벡터라고 나와가지고 만약 트레이닝이 잘 됐다면 그래서 이제 뭐 a photo of a dog라는 그 아웃풋을 내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디컬 분야에서도 이런 클립이 있나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그 검색을 해봤더니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그 텍스트랑 이미지는 메디컬에도 또 똑같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판독문이랑 그 그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랑 이런 것들을 이제 변환해 주는 것도 필요할 거고 뭐 체스트 엑스레이랑 뭐 CT 상에서도 이제 거기서도 이제 클립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미지 텍스트 클립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논문들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뭐 에이지나 젠더나 아니면 그 뭐 랩 결과 이런 것들을 사실 클립으로
묶어서 하나하나를 다 이제 이미지랑 대응을 시켜주고, 뭐 그거를 이제 뭐 클립으로 프리트레이닝을 시키는 것 자체가 사실 크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미지 텍스트 말고는 사실 메디컬 쪽에서는 클립이 나와 있는 게 없고 그래서 멀티모달 자체도 그런 어떤 방향으로 개발을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멀티모달을 할 때 좀 가장 많이 참고를 했던 논문 두 개를 소개를 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이 멀티모달 머신러닝이라는 게 헬스케어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이미징만 있는 게 아니라 랩 결과나 뭐 오믹스 데이터가 있을 거고 뭐 메디컬 레코드 같은 텍스트 데이터가 있을 거고 바이탈 사인 같은 뭐 타임 시리즈 데이터가 있을 거고 또 이미지 텍스트나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각각의 모달리티에 대해서 처리하는 방법들이 다 이제 있지만 또 이제 태블릿 데이터라고 하는 이제 형식이 있는 데이터, 랩 데이터나 아니면 에이지 젠더 같은 이런 데이터는 또 이제 하나하나를 어떻게 처리해 줘야 될지, 그럼 인베딩은 어떻게 줘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논의가 이제 그 컨센서스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멀티모달 모델에다가 어떻게 넣을지는 좀 상당히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이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뭐 랩이랑 뭐 클리니컬 베리어블 같은 것들을 전부 다 그냥 텍스트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그냥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정리하고 뭐 이미지 이렇게 해서 이미지 텍스트 바이모달리티로 갈 수도 있긴 한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뭔가 너블한 걸 추측한다기보다는 이제 그냥 그 프레딕션을 새롭게 한다기보다는 원래 하던 이제 뭐 이런 그 스타일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답을 뭐 이렇게 뽑는다 이런 사실 원래 이제 있던 너웨지를 조금 더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희가 멀티모달 이용해가지고 뭐 새로운 프레딕션을 한다 이런 거에 조금 아직은 부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멀티모달 그 모달리티끼리 어떻게 합칠 것이냐 해서 여기선 세 가지 방법이 크게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어쨌든 그 멀티모달이라 하더라도 각각이 결국 컨텍스트 벡터로 나오든 아니면 그냥 벡터로 나오든 결국 벡터 값을 뱉어내고 그다음에 그걸 최종적으로 결과로 프레딕션을 한다 이런 그 컨셉인데 그 퓨전을 어디서 하냐에 따라서 그 early랑 intermediate, late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early 같은 경우에는 이제 feature extraction을 각각 한 다음에 그걸 바로 합쳐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돌리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 할 때 그 머신러닝 모델 이렇게만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인터미디에이트 퓨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보시면 그림은 거의 비슷한데 그 로스 펑션이 이제 맨 뒤까지 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orward propagation을 할 때 이제 그 feature extraction 모델이랑 전부 다 이제 가다가 그다음에 로스 펑션이 이제 feature extraction 모델까지 전부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전체 모델이 학습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저도 사실 거의 이런 모델이랑 비슷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트 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머신러닝 모델을 각각 돌려가지고 애그리게이터에 넣는다고 돼 있는데 제가 이해하기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머신러닝 모델에서 돌려서 나온 게 뭐 하나의 결과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의 결과일 수도 있겠지만 그 여러 개의 결과도 이제 저희가 어, 저희가 그 머신러닝에서 흔히 뭐 컨텍스트 벡터라고 보는 것처럼 각각이 뭐 어떤 피처를 의미하는지 모르는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격리 사진을 돌렸다라고 하면은 뭐 이제 여기 뭐 피처 하나는 이제 마이토시스 카운트라고 하나는 뭐 파이브로블라스트가 얼마나 있는지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그 피처들을 각각 익스트랙션을 한 다음에 거기서 애그리게이터를 사용해가지고 이제 퓨전을 하는 것을 레이트 퓨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끼리 사실 네, 이런 것들끼리 여러 가지 합쳐서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달리티가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트랜스포머에 넣기에 적합한 폼도 있지만 그 클리니컬 베리어블 같은 경우는 사실 또 그 트랜스포머에 넣거나 인베딩을 하거나 이런 게 또 굉장히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이제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피처 익스트랙션 모델 돌려가지고 이제 그거를 그냥 이제 raw 클리니컬 데이터랑 이제 섞어가지고 바로 이제 머신러닝 모델을 돌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로스 펑션을 이제 피처 익스트랙션 모델 1에만 이제 적용을 하는 그런 early 플러스 intermediate 형태도 있을 수도 있고 똑같이 이제 뭐 레이시나 아니면 뭐 early 플러스 late 이런 식으로도 다 합치는 방법들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냥 그 어떤 클리니컬 베리어블을 가져왔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달리티끼리 이제 퓨전을 하는데 그 퓨전의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뭐 제 논문이나 아니면 이제 선행 연구에서도 사용하는 방법이 그 concatenation입니다. 그냥 이제 뽑아낸 벡터들을 그냥 이렇게 딱 접붙이기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새롭게 학습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기존에 알려진 모델을 쓰는 방법이고 이게 사실 뭐 이렇게 붙이는 게 맞냐에 대해서는 말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좀 가장 간단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또 괜찮게 나오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오퍼레이션 베이스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두 개의 벡터를 뭐 엘리멘트 와이즈로 곱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뭐 내적을 해가지고 특정 하나의 결과를 뽑아낸다거나 이런 그 오퍼레이션이 들어가는 게 얘기하고, 러닝 베이스드는 이거 두 개의 벡터를 그냥 머신러닝 모델에다가 하나의 머신러닝 모델에 넣어가지고 아예 그냥 새로운 벡터 하나를 뽑아내는 그런 뭐 일종의 트랜스포머 같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그것들 중에 하나를 사용했던 그 멀티모달 모델 하나를 네,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나온 거고, 그 예전에 그 폰도스코피 이미지로 카디오베스큘러 디지즈 프레딕션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딥러닝 쪽에서 나오면서 좀 그 너블 바이오마커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EKG로 뭐, 키드니 디지즈까지나 아니면 아네미아 같은 뭐, 아예 처음에 EKG로 안 보던 것들까지 이제 EKG로 딥러닝으로 하면 볼 수가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그 너브 바이오마커 연구에 가장 좀 시초가 되는 연구가 펀더스코피로 카디오바스큘러 리스크를 프레딕션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었고,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펀더스코피만이 아니라 뭐 에이지나 DM이나 젠더나 사실 이거를 그 컨벤셔널 리스크 팩터로도 그 프레딕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멀티모달 합쳐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나왔던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도 아까 보신 것처럼 그 펀도스코피는 그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돌려가지고 이제 아마 최종 결과 프레딕션을 하기 전에 마지막 레이어를 따온 것 같고, 그다음에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도 이제 그냥 넣기보다는 이제 이것도 이제 좀 뉴럴 네트워크를 그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레이어를 따온 다음에 그걸 노멀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컨캐트네이션 그냥 이렇게 덧붙이기를 해버립니다. 그다음에 그 이후로도 이제 몇 개의 레이어를 통해서 이제 최종 프레딕션에 도달을 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각각의 그 피처 익스트랙션 모델이 있고 합친 다음에 다시 또 이제 뉴럴 네트워크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도 또 각각의 학습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피처 익스트랙션 모델까지 학습이 되는 그 인터미디엇 퓨전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실험을 해봤을 때 그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에서 뭐 0.905까지 좀 높게 나왔었고, 그래서 펀도스코피에다가 클리니컬 리스크 팩터를 합친 게 펀도스코피 단독보다 익스터널 발리데이션에서 더 잘 나온다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CVD랑 넌 CVD로 크라이테리아를 나눠가지고 이제 서바이벌이나 아니면 그 카디오베스큘러 디지가 얼마나 발생한다 이런 것까지 살펴봤던 그림이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펀더스코피를 이용했을 때 뭐 멀티모달 모델을 만든 연구가 이제 이전에 없었기 때문에 첫 번째 멀티모달 모델이었고 성능도 꽤 괜찮게 나왔었고, 그리고 CVD 리스크 프레딕션이 원래는 몇 퍼센트가 된다 이렇게 클리니컬 리스크로 추정을 하는 게 있었지만 그게 막 아주 이렇게 성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비해서 펀도스코피를 더해가지고 멀티모달로 성능을 올렸다라는 이 장점이 있다는 것이 그 논문의 장점, 차별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논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면 이제 펀도스코피를 루틴 프랙티스에 넣어가지고 건강검진할 때 같이 진행을 하면은 뭐 어떤 뭐 비용적인 이득이 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디스커션도 이후에는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시간이 있으면은 이제 조금 다른 멀티모달 모델들을 다뤄보려고 했었는데 뭐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노믹 모델이나 아니면 지노믹 모델이랑 그 병리 사진을 합친 건데 뭐 이거는 뭐 얼리 퓨전이나 레이트 퓨전, 조인트 퓨전 같은 것들을 이제 다 각각 해봐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실험을 해본 모델이고, 뭐 기본적으로 그 컨캐트네이션 해가지고 그 프로페게이션 하는 방식에는 변함은 없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논문이고, 이거는 이제 그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랑 거기다 클리니컬 피처를 합쳐가지고 서바이벌을 예측을 하는 건데, 이거는 아까 봤던 그 마지막에 머신러닝이 돌아가는, 그 퓨전을 할 때도 이제 머신러닝을 사용해가지고 돌리는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비전 백본 같은 경우에는 그 비전 트랜스포머를 돌려가지고 그 인코더 파트에서 그 컨텍스트 벡터만 추출을 했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제 시계열 데이터나 아니면 클리니컬 베리어블 같은 경우에도 다 이제 리니어 프로젝션을 통해서 임베딩을 하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트랜스포머 인코더를 같이 돌려가지고 이제 그 퓨전을 할 때도 이제 트랜스포머를 통해서 퓨전을 했다라는 논문입니다. 최근에는 약간 이렇게 트랜스포머를 이용해가지고 퓨전을 하면은 조금 더 성능이 잘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뭐 저희 논문에도 적용을 할 수 있을지 뭐 다음 시간에 좀 다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뭐 멀티모달 모델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하지만 결국 이제 이런 멀티모달을 돌리려면은
일단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데이터셋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뭐 처음에 그 뭐 피버 AI 했을 때도 그거를 막 결국 멀티모달로 트레이닝 시키지 못했던 이유가 이게 결국 오픈 데이터셋은 유니모달밖에 없고 그 어떤 걸 통해서 뭘 예측한다 이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멀티모달로 돌리기가 어려웠었던 거고 결국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임상 상황에서 좀 루틴하게 가지고 있는 루틴하게 하는 검사나 아니면 루틴하게 이제 얻는 정보들을 이용해 가지고 하이 퀄리티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는 게 이제 멀티모달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익스터널 발리데이션 잘하는 건 이건 언제나 강조해도 모자랄 것 같고 메디컬 클레임이란 게 사실 아직은 굉장히 많이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가 뭐 강아지 사진을 보고 이제 this is a dog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걸 그 시뮬레이티를 맞춰줘야 되는 건 맞지만 이제 그거를 막 에이지랑 뭐 어떤 그 체스트 엑스레이 이미지를 대응하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이제 어떤 그 코사인 시뮬러리티가 어떤 게 1이어야 되고 어떤 게 0이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진 많이 연구가 된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을 때. 근데 앞으로도 이제 이런 게 생긴다면은 조금 더 그 모달리티 간의 퓨전을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주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랜스포머 아까 봤던 그 모델 얘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이런 모델들이 좀 더 클리니컬하게 아직 쓰이고 있는 건 없지만 적용될 수 있겠다는 그런 좀 더 클리닉에 가까운 논문들을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빠진 데이터들이 있는 그런 데이터셋이 많은데 결국 이제 데이터가 빠진 것 자체가 좀 바이애스를 가지고 그 셀렉션 바이애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막 다 빼버리기보다는 이제 임퓨테이션을 적당히 해서 쓰자 이런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임퓨테이션 메서드에 대해서 다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뭐 본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그 발표를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런 걸 참고해가지고 이제 다음 프레젠테이션 주제를 정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